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는데요. 저희가 1부와 2부 끝에는 무려 히든 종목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알차게 시청을 제공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헤매지만 결국 내 자산이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헤매더라도 저희가 땅을 함께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했는데요. 딱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제공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인식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한정판 투자 이벤트 지금 바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꼭 접속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한미스탁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미스탁을 빛내주시는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또 귀여운 선글라스를 전문가님 시그니처라서 쓰고 오셨는데 네. 어떻게 방송 보신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일단 깜짝 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드리는 정보보다 여기 좀 안경에 더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보도 너무 알차고 사실 투자자분들께 너무 도움되는 정보가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빛나는 외모만큼이나 또 좋은 정보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기 좀 많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매매일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질까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자리가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오늘 샅샅이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증시를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타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좀 시간대가 정말 어긋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차트 관점에서 이게 정말 차트를 보는 올바른 관점이고 이런 게 차트의 원리구나 하는 좀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차트 강의 또 오늘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제 5월 큰 이슈가 있죠. HLB 관련된 이슈 자료 차트 준비해 왔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황 선글라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한미스탁 1부도 오늘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어볼게요.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업종 관련해서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자동차와 2차 전지 흐름 등 대형주들은 조금 흐름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역시 오늘 약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이슈와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아직은 뚜렷한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인지 좀 국내장에서 짚어야 될 내용들이 사실 좀 많아요. 네네. 그래서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관세 전쟁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비교적으로 우리나라 네. 상장사 중에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 업종 일부는 급등세 나와주고 있죠. 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섹터 전반적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안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뭐 SDN 아니면 SK이닉스, 이터닉스 등등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시세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OCI홀딩스처럼 그동안 많이 좀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미국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추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낙폭 과대 국면에서 좀 차근차근 주워 담으신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시장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LB 차트 그리고 대부분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HLB의 최근의 이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 보신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잘 보시면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그동안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의 양시장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저점 찍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 거래대금 최근 한 4일 동안의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코스피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낙폭 과대 국면에서 들어온 단기 관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단기적인 차익실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승 기대 심리로 아직까지 고점에서 매물을 던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일봉상의 추세 자체가 내려가고 있죠.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추세와 일봉상의 주가 추세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벌어지죠. 네.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중순까지는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5월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 발표해야 되는 슈퍼위크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관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예요.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한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 지수가 하방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 혹은 관망세를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닥은 현재 코스피보다는 좀 비교적 거래대금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주봉상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3주 연속 주봉상에서 3주 연속 저점, 고점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호재라 할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 섹터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치 테마 관련된 테마주 장세죠. 그래서 코스닥은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눌림 나올 경우를 여러분들 미리 대비하시고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진입하시되 현재 시장에 이슈가 있는 예를 들면 LNG 프로젝트 그죠? 아니면은 뭐 강관 업체 조선 이쪽을 좀 더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마성 이슈인 정치 테마 관련된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LB 관련해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HLB 관련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갖고 계실 텐데요. 5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서류상 FDA 쪽에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한 번 더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HLB 관련된 이슈 한 번 뒷부분 설명드릴 텐데 아직까지 여전히 HLB 그룹주 관련해서 이슈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HLB 제약, HLB 제넥스, HLB 테라피투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차트 관점에서 설명드릴 종목은 이제 HLB 제약이 되고요. HLB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HLB 제약을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차트 보실 때 대부분 추세 많이 보시죠. 그런데 추세를 보실 때 이 종목은 추세상 잘 잡히지 않네?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 가운데 섹터 안에서도 추세상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종목이 추세가 잡힌다면은 해당 종목 중심으로 파생해서 다른 또 동일하게 테마를 바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HLB 제약이라는 종목에서 제가 오늘 추세 살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요. HLB 제약을 HLB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낙폭 과대 크기 때문에 추위에 올라갈 때 HLB보다 좀 더 단발성으로 크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HLB인데 차트상 잘 잡힌 게 HLB 제약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추세상으로 볼 때는 제가 주봉상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 주봉상에서 300개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HLB 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여기 보이시는 이전에 고점 찍은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때 가격대가 32,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락세를 이어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봉상에서 한번 이제 제가 수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제 이때 주봉상의 이전에 고점 부근 이 추세를 기준으로 차트 그어보시면서 또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이 구간 있죠? 차트 잘 보시면 제가 이전에 고점 찍고 또 여기 발생했던 이제 정고점 찍고 추세를 쭉 그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차트를 쭉 그어보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자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차트 추세를 쭉 그었을 때 아직 위에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돌파하고 사야겠다 생각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후행성입니다.
차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선행적인 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의 추세가 언제 처음 시작된지를 봐야 돼요. 그 시작을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주봉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제가 여기 쭉 추세를 그었을 때 이 파란 색깔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이 캔들입니다. 3월 11일 그러니까 3월의 둘째 주죠. 이때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 돌파 나왔던 이 캔들 기준으로 이때 추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주봉상의 추세를 그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실 때 이때 3월 달에 추세 돌파가 났기 때문에 3월 달에 첫 주에 시가 기준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3월 달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오면서 상방으로 전환했고 이때 주가가 피크를 쳤기 때문에 3월 달에 첫 시가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 주봉상을 봤을 때 이때죠. 3월 첫째 주봉의 시가 18,890원입니다. 그러면은 18,890원 이렇게 밑에 선을 그어 볼게요. 대충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검은 색깔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검은 색깔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나서 주가 빠지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전에 고점 부분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때까지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가 하면 주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네. 여기서 또 올라가면서 검은 색깔 방금 그어드렸던 18,890원 기준으로 주가가 검은 색깔 선 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반복이 나오죠. 보이시나요? 검은 색깔 선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반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은 색깔 가격대가 18,890원이라 말씀드렸죠.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일봉상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상 말고 이제 일봉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 돌아올게요. 일봉상에서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아까 검은 색깔 선 다시 한번 그어드리면 자 18,890원 선을 그어드리면 오늘 이렇게 18,890원 가격대 조금 이탈하긴 했는데 네. 18,890원 기준으로 1% 조금 안 되는 구간까지 1% 미만으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지지 라인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 흐름 보인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18,800원까지 저점을 찍었는데 18,890원에서 1% 조금 안 되는 마이너스 0.5% 수준까지만 내려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지를 이탈한 게 아니죠. 분봉상, 60분봉상에서 흐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60분봉상에서의 이평선, 60선 혹은 120선 기준으로 이렇게 120선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120선 여기 지지 흐름 보였다가 120선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60분봉상에서 120선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의 시가 라인 때 19,100원 돌파하면서 종가 19,140원 안착하게 됩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상에서 추세가 시작됐던 3월 달의 시가 18,890원 가격대를 오늘 일봉상에서 이제 마이너스 1%가 채 안 되는 구간에서 저점 찍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60분봉상에서의 오늘 시가의 안봉전환 성공하게 됐고요. 또 60분봉상에서의 장기 이평선 120선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 양봉으로 바닥에서 마무리 주었습니다. 이제 이번에가 4월 넷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네. 그죠? 지금 4월 말 달려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5월 달에 주가는 바닥이고요. 5월 달에 한 번 더 FDA 측의 심사를 위한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되고요. 이에 따른 결과는 빠르면 7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언론에서 뭐 임상에 따른 데이터 통계가 뭐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HLB 그룹의 회장인 진양권 회장이 이제 언론에서 발표하는 임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좀 많이 좀 탐탁치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억울하다. 많이 의견을 좀 표력해왔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에 있고 또 시장도 많이 빠져 있는 만큼 과연 현재 HLB 그룹주가 5월 달에 FDA에 제출하는 서류 심사가 과연 7월 달에 결과 나올 때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전체 한번 이슈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시도 하시겠지만 혹여나 해당 종목을 지금 새롭게 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잊으신 분들 간략하게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캄렌리주밥 병용요법 관련해서 그동안 두 차례
FDA 측에서 이제 좀 더 자료를 보완 요구해라. 라는 네. 이제 설명 받았었는데요. 일단 LCB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병용요법에 대해서 두 차례 동안 미국 FDA로부터 보완 요구서 CRL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5년 5월 달에 재신청을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5년 7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시장에서 주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주가 위치, 재료 모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FDA뿐만 아니라 추후에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동일한 병용요법에 대해서 25년 7월 미국 의약품청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론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좋고 가장 강력한 재료는 물론 FDA 승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재료가 있는데 과연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는 없을까?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일단 과거 HLB가 두 차례 CR을 받았었는데 이 보완 요구서의 첫 번째로는 신약 허가 신청서의 형식적인 미비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한 차례 좀 다시 한번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임상적인 데이터는 유의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CRL은 이제 병용요법 중에 하나인 캄렌리주맙의 제조 품질 관련 이슈입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항서제약 측의 이제 HLB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정정 요구를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보완이 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HLB가 준비하고 있는 FDA 재심사 두 차례 CR 요구를 받았고 이제 추후에 충분히 미비했던 부분을 충분히 이제 만족시키면서 FDA 네.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인데요. 결국 두 번째까지 CR을 거쳤기 때문에 임상적인 효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서류, 제형 관련된 보완 요청이었기 때문에 해당 병용요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냐? 바로 이제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기준은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미 시장에 있는 간암 치료제 다른 약에 비해서 상당히 임상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미국 행정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거꾸로 입장입니다. 물론 앞서서 FDA 미국 식품의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행보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 여전히 시장 전반적으로 심리가 퍼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러한 경계 심리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두 차례 CR을 요구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르게 저점에서 매수가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은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렌리주맙 같은 경우는 중국 제약사인 항서제약의 면역 하향제고요. 최근에 미국 내 반중 정서와 더불어서 중국 바이오 약물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ST팜이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이런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이쪽 업종들의 주가가 실제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해 두고 LCB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바닥이고 5월 달에 서류 재심사, 재제출을 통해서 7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4월 말이죠. 5월부터 그렇죠. 시작된다 하더라도 5, 6, 7,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이슈, 재료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HLB 관련해서 이런 승인 기대감, FDA 승인 기대감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LB 제약주의 18,890원 자리가 딱 저점 지킨 만큼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공략해 볼 만한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정치적 변수로 인한 승인 지연,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재 주가 바닥인 만큼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기보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략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인 가능성은 현재 중상 5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50%가 상당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고 앞서 제가 FDA 측에 두 차례 이상 CR을 보완 요구를 받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도 10개 관련된 신약 약품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은 이력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로 전달드린 바 있죠. 때문에 HLB 또한 현재 이러한 부분 기대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시점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현재 HLB, LCB 제약
HL 테라피틱스 등등 그룹사에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 안에서 특정 종목 하나만 올라간다면 나머지 종목군들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시장을 보완 요구를 받기 전에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빅파마 또 HLB가 이제 글로벌 관암치료제 제약사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이 매수하셨을 텐데 해당 종목 앞으로 대응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 언제 팔고 또 언제 사야 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게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트 보시고 추세, 저점, 단기 고점 그리고 내가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오셔서 같이 HLB 그룹주 공략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고민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삼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HLB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후에 이제 단타를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검색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방어적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좀 무게가 쏠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오늘 짚어주신 이슈였던 이 HLB 제약 관련한 선항적 관점에서는 지지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승인 가능성도 50% 이상이다라고 전문가님이 오늘 봐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치는 충분하다고 또 한 말씀 얹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사실 지금 어닝 시즌이 마침 열리고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어지는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또 매수 타이밍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의 투자 인사이트 다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전문가님의 투자 인사이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지금 바로 진행 중이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바로 시간 없으신 분들을 꼭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주식 투자는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께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주식 딱 열리자마자 저는 개장에 뭘 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대부분들 그러실 거예요. 보는 눈이 좀 없을 때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뭔가 초보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전문가님의 그런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일단 초보자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처음에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 분석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유동 비율 아니면 뭐 네. PBR, PER 그리고 뭐 PPS 많이 어렵죠. 그리고 또 단기 채권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그죠? 매출의 영업이익, 고정비, EV, EBITDA 어려운 용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가치 투자 뭐 PSR을 봐야 되는데 요즘 뭐 PR을 안 본다고 하기도 하고 그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처음 접근하게 되는데요. 실적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텀이 큽니다. 3개월마다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께서 난 좀 더 빠른 매매 하고 싶고 네. 또 오래 기다린 건 성이 안 차고 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빠르게 결판 낼 수 있는 단타 혹은 스윙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이시고 승률을 높이시고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주도주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소위 말하는 강력한 트렌드,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 혹은 업종, 섹터를 말합니다. 근데 돈이 몰린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돈이 몰린다? 10%, 15% 정도 오르면 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돈이 몰린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해당 종목이 인기가 형성되면서 그만큼 많은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때도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울상을 지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사진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도 곧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곧 여러분들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 검색기로 보여드렸던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일부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산업 그때 검색기 포착이 되고 딱 10% 수익 달성 성공을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기를 통해서 타점 잡고 매수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10%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다만 9시 3분에 검색기 땡 뜨는 종목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대주산업 10% 상승세 보였고요. 핑거스트를 16% 상승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익률은 10% 잡는 거기 때문에 16% 가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10% 매일매일 수익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단타는 의미를 두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아이스크림 애도 14%
다 이제 10% 이상 상승세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16일에 유보텍도 13%. 유보텍은 단타 검색 포착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이제 안내드렸고 고점 대비 70에서 80% 상승세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트도 15일 날 14% 상승세 기록, 솔트루스 10% 기록. 다 대부분 10%딱 맞게 상승세를 그려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크로스도 10%, 동양철강 10%.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네. 그 9시에서 9시 반 혹은 10시까지가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을 못 내신다면 그날은 단타 그냥 끝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단타 놓쳤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보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9시 15분 넘어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장 초반에 승부를 낼 때는 이렇게 9시 15분, 적어도 9시 3분 이 사이에 승부를 낼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종목을 찾아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익률 10%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당일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것인가? 가장 많이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분봉 보실 때 3분봉을 보시는데 통상 장 처음 시작하고 나서 네. 3분봉상에서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질 경우에는 100억에서 200억 가량 터집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크게 터지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시 3분이 되기 전에 15%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잡기 힘듭니다. 그럼 어떤 걸 잡아야 되느냐? 100억, 200억 터진 종목이 아니더라도 통상 하루 장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래 대금이 1 거래 대금 기준으로 1,000억입니다. 그러면은 통상 9시 3분까지 터진 거래 대금이 적어도 100억 혹은 50억, 30억만 되더라도 네. 오전 지나고 나면은 통상 500억, 600억 이상 터집니다. 오후장까지 한 번 더 오전 거래 대금 3분의 1 정도 터지게 되는데 그때는 장 마감 후에 1,000억 가까운 거래 대금 터집니다. 네.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은 9시 3분 딱 지났을 때 검색기에 바로 포착이 되면서 그때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이기 때문에 9시 3분까지의 분봉상 캔들이 뜰 때 이 네. 캔들이 일봉상 혹은 분봉상에서 양봉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시 15분 넘어가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기 때문에 장 초반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대금 크게 터지는 종목을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을 하고 그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그냥 시장의 주도주, 주도 테마, 당일 가장 핫한 종목을 이렇게 우리가 세 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검색기 통해서 거래대금이 장 초반부터 터지면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악성 매물, 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결국 당일에 혹은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주도주, 주도 테마라는 거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될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필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장 맨 위에 첫 번째 개장 이후 15분 이내에 검색해 포착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9시 3분에 시작하자마자 포착이 돼야 됩니다. 네. 3분 시작하자마자 거래대금 터지면서 10% 이상 올라가는 건 당일에 가장 큰 상승세를 그릴 수 있고요. 또 시장에서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상가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은 장 초반에 15% 오른 종목은 적용 금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9시 3분 되기도 전에 9시 2분쯤에 이미 15% 치고 올라가고 VI가 걸립니다. 우리가 매매해야 될 거는 VI 걸리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끄는 종목이 아니라 VI는 갈듯 말듯 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주는 가정하에 갈듯 말듯 하면서 9시 3분까지 주가가 15% 물론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치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30% 상한가죠. 그러면 그 절반까지 딱 치고 올라갔다가 종가상 이제 분봉상의 종가상 10에서 13% 사이에만 유지해지면서 9시 3분 사이에 꾸준하게 저점 매수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옆으로 흘러가는 네. 이런 흐름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에 포착되는 거래대금, 거래량, 터진 종목군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추세가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타 검색에 포착된 종목군들 기본적으로 15분 이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9시 3분 땡 하자마자 해당 캔들 떴다면 해당 종가의 기준 플러스 10%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되시면 언제 팔까 계속 보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플러스 10% 가격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주도주 단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손실 보지 않고 꾸준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장 초반의 변동성 그리고 어떤 종목이 당연히 주도주인가 미리 검색을 통해서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해당 검색기는 제가 정보톡방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박스권 장세고 매일매일 강세 섹터 업종 변합니다. 순환매 장세요. 어떤 종목 오래 끌고 간다고 해서 돈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이라면 이런 단타가 상당히 최적의 시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검색기는 조건이 최소한 8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테마성 장세에서는 조건 검색식 중에 DI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그 조건식 체크박스 해제하시면 조금 더 넓은 조건상에서 혹은 우리가 장 초반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공략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자면은 3분봉 단타 검색기이기 때문에 3분 단위로 캔들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9시 1분에 검색에 떴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신 게 아니라 3분 단위로 캔들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가장 좋은 건 9시 3분에 바로 조건 검색식에 캔들이 나오고 15% 이상 찍더라도 종가가 10에서 13%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일봉상의 추세가 유지되는지가 가장 좋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제로 정보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매수, 매도, 단타, 수익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입장하셔서 이 검색기는 이럴 때 매수를 들어는 거구나. 한번 직접 체감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단타의 실력자 고수로 거듭나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단타 힘드신 분들은 히든 종목,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종목들 사실 저희 전문가님 선글라스 함께 하시는 거 보시면 거의 다 최근 영상인데요. 거의 하루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을 매일매일 가져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급 쏠리는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내장에서의 마지막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바로 이 노하우 살려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렇게 마친 이후에 굉장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테슬라 관련해서도 국내장에서도 가져갈 이 모멘텀 보이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일단 오늘 새벽이죠. 아마 네. 5시 이후쯤에 테슬라 실적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랑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컨퍼런스 콜입니다. 네. 그때 컨퍼런스 콜 때 가장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관련된 이슈, 두 번째가 AI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이미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공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세 정책을 피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 손해입니다. 테슬라가 그만큼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회사의 직원들 재택근무한다고 You're fired! 해고시켰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미국 내 공무원들 다 자르고 그렇게 탈모까지 오면서 열심히 회사를 키웠는데 지금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내가 그동안 피땀 읽어온 회사가 무너져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지금 5월 달에 머스크가 이 도지 부서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의 중국 내 공장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새롭게 출시할 신모델에 대한 가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차이나, 중국, 그 두 번째가 AI를 말씀드렸는데 AI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올해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로봇을 상용 그리고 대량 생산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형 로봇 AI.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수한 X, 구 트위터죠. 이 소셜미디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AI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AI가 이 학습을 통해서 추후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들어갈 AI 인공지능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장 굵직한 사업이 로보택시이기도 하지만 네. 로보택시는 아직까지는 초창기 국면이에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차이나 그리고 AI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유보텍 70%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고 3S 하루 만에 23%, 아방컴퍼니 네. 29% 상한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유니온도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 올라갈 종목이 방금 말씀드릴 테슬라 컴프러스콜 임박해서 관련된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인공지능에 들어갈 빅데이터 X의 광고 대행사인 기업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한 차례 과거에 이슈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박스권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이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슬슬 거래량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프러스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새벽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보인 만큼 네. 해당 종목 현재 신저가 찍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시장은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상장된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릴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 이슈도 있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이유가 되겠죠. 해당 종목 또한 제가 오늘 방송 끝나는 대로 제가 오늘 있는 정보 톡방에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 히든 종목 이런 거였구나. 또 언제 매수, 언제 매도해야 될지 같이 한번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일부에서는 국내장 이슈, 그리고 단기 수익화의 지름길 3분봉 단타 검색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신규 상장될 예정이라는 이 히든 종목, 오늘도 놓치지 마시면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의 히든 종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2부 미국장으로 만나뵐게요. 네, 한미스탁 2부 미국장도 함께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압박을 넣으며 거세게 파월이 일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지수에도 반영된 건데요. 사실 이 상황 외에도 미국장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테슬라가 6% 가까이 급락하면서 네. 시총 상위주에서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 속에서 뭔가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개별 악재까지 겹친 상황인데 이 테슬라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더불어 말씀 주시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네. 종합 플랫폼 기업이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로보택시를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여기 더불어서 연말 안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많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현재 전기차는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커지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구면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어렵다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장도 아니다. 거듭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시장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현재 나스닥 위치가 여기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그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빨간 색깔 선을 찧었거든요. 이 빨간 색깔 선 포인트가 15,700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나온다면서 이때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후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액면 분할하고 최근까지 쭉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이때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는 게 최근이에요. 왜 지금부터 경기 침체 나오느냐? 다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본격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영업이 줄어들고 이런 고용 시장 충격이 나고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이전에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나왔던 저점을 크게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세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90일 유예한다 라는 이슈로 다시 한번 빨간 색깔 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어제 다시 한번 15,7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제 기억에 저점이 15,700포인트에서 1% 채 안 되는 15,660인가 7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전 현재 시점이 작년에 8월 달 경기 침체 이슈 나왔던 15,700포인트 빨간 색깔 선 기준으로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을지언정 지금 충분히 저점이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 요약해 드리자면 나스닥, S&P 500, 다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이제 연준 파월이 계속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카드를 주지 않아요. 내 거야 하면서 안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빨리 금리 인하 안 하면 잘라버린다 협박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은 이런 불안 심리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부분 주요 기술주가 이제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 MS,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구글, TSMC 등등 모두 M7 종목군들 포함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과거 작년 8월 달 경기 침체 우려가 터졌던 해당 시점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빨간 색깔 15,700포인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지언정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이제 22일 화요일 새벽 5시쯤에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제가 중요한 건 이렇게 표시해 왔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키드 마틴 그리고 RTX, 인투이티브 서지컬 해당 종목군들도 바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 실적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는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전기차 ES 쪽이죠. 그리고 방산 로키드 마틴 그리고 RTX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로봇 수술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수술 관련된 기업은 큐렉소라는 기업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IBM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쪽이죠. 이 3일 날에 역시나 실적 발표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머크, 인텔 또한 목요일 날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알파벳, 구글, 이제 AI 또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스닥,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대부분 M7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기보다는 실적 보고 일단 들어가자 하는 심리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실적을 기록하는 종목군들은 또 개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 아직까지는 4월 말까지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장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4월 말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 1기 때의 지지율보다 현재 2기 때의 지지율이 마이너스 10% 이상 더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파월 해고하게 되면 시장 충격이 크겠죠. 하지만 네. 추후에 오히려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지수가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고 4월 말 지나서 5월에 된다면 또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이 어려운데 앞으로 추가로 크게 올라갈 쇼커버링 임박한 종목 같이 알아볼게요.
숏 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린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커버 일수가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한번 호재가 조금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게 되면은 그 종목 무섭게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첫 번째 종목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티커는 SMCI고요. AI 관련된 섹터입니다. 현재 5개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 해당 종목 자체가 그나마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줬다는 게 메리트가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이고요. 태양광은 지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중국입니다. 네.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오늘 이슈가 나왔죠. 3,500포인트를 매겼습니다.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이 업체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주가를 추적해 봐야겠고요. 세 번째는 앨범알입니다. 리튬 관련된 원자재를 세계 최대 많이 생산하는 업체고요. 공매도 비율과 이제 커버 일수는 좀 비교적 메리트가 높은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리튬 가격이 원자재가 하방이 멈췄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트럼프 관련주고요. 최근에 이제 해당 업체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 찌라시가 돌면서 올라가게 됐었는데 이 찌라시가 사실로 받아지게 된다면 한 번 더 공매도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받쳐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비욘드 미트는 현재 실적도 안 좋고 정책적으로 호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매도 비율이 크기 때문에 커버리스도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만 해당 종목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공매도 비율이 큰 만큼 네. 추후에 정책적인 이슈 나올지 계속해서 추가하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미장에서 공개된 히든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가 종목톡방에서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MCM 종목군들 정보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아직까지 이제 실적 보고 들어가자는 심리가 큰 만큼 보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숏 커버링 터질 종목들 함께 타이밍 잡아볼 텐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함께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 저희 2부에서의 하이라이트 바로 히든 종목으로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히든 종목, 사실 미국장에서도 되게 찾기 어려운데 오늘도 또 그 솔루션 가져와 주셨다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아예 그냥 매매를 쉴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인공지능 쪽이 작년 12월부터 3월 때까지 급등을 보인 이후로 대부분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이런 AI 쪽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밸류체인 갖고 있는 기업들 혹은 들어가는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요. 아까 우리가 나스닥 설명드릴 때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급락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발생된 이 저점 라인, 해당 종목도 이 저점 라인 부근에서 최근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방어에 성공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이 빨간 색깔 라인을 어제 지지하면서 끝났죠. 그런데 해당 종목은 그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시장 대비 낙폭이 작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지수가 올라올 때 더 크게 올라오면서 주가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뿐만 아니라 인텔,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종목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요. AI 들어가는 AI 칩을 대량으로 생산,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담아야 될 히든 종목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 제가 있는 종목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오늘 나스닥 증시 미장 개장할 때 해당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에서 반도체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희가 바로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